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밝히고 있는 러시아군 전사자 숫자 드디어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직접 밝히고 있는 이 전사자 보험금, 거기서도 30만 명 넘었죠. 그들이 밝힌 바로는 아주 적은 숫자지만 집행된 돈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통계도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하마스, 정말 무지막지한 테러, 그리고 큰 비극을 야기하는 이런 학살 행위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은 전 세계의 무슬림들이 같이 동조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공격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전 세계 무슬림이 오히려 돌아서 버렸다. 그들을 앞으로 떠밀어 놓고 뒤로 그냥 확 빠져버렸다. 라는 이 하마스 넘버 2가 알자지라하고 직접 방송을 했는데 완전히 분노에 찬 이런 방송을 했어요. 이 이슬람, 이 아랍이 완전히 갈라지고 있고 하마스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하마스는 결국 비참한 종말을 구할 이런 분위기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어제 대비 870명을 죽여서 30만 810명이 되었다. 30만 명 돌파했죠. 정말 어마어마한 러시아인이 죽었는데,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알려드린 대로 이 죄수병, 용병 또는 의용병 이런 여기에 카운트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돈바스 지역,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 사람들 카운트 잘 안 되고 있죠. 포함하면 더 많이 죽었을 것이다. 정말 비극입니다. 전차는 그저께 해서 계속 최근에 좀 전과가 적었는데 굉장히 많죠. 21대가 격파됐습니다. 많습니다. 장갑차 29대 격파됐습니다. 차량 35대 격파됐습니다. 특수장비 2대를 격파했습니다. 야포도 역시 많아졌습니다. 25문의 야포를 격파했고, 다란장 로켓 아주 많습니다. 10문의 다란장 로켓을 격파했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21대를 격추했고, 미사일은 2발을 요격했다 라고 밝혔고, 자, 이렇게 전과가 확 늘어났는데 이 전과 대부분은 아우디우카 전투에서 얻은 전과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40회의 교전을 했다.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하더라도 70회, 82회 교전 이러다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있다 라고 밝혔고, 지금 현재 공세는 러시아군이 하고 있다는 거죠. 프랑스는 러시아의 올리가리 재벌인 쿠즈미체프를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올리가리가 권력과 빌붙어서 정경 유착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리고 정권에 상납하는 이 계층들을 올리가리라고 하죠. 그 재벌인데, 이 쿠즈미체프라는 사람은 요트, 별장, 저택 이런 것들을 프랑스에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지금 프랑스 파리에 별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쇼핑을 하든지 하다가 이제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체포된 죄목이 있겠죠. 탈세, 그리고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가 하면은 2013년 통계로 세계 138위 부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몇 위인지는 모르겠어요. 2013년 138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1962년생인데 이 사람이 지금 프랑스나 이 유럽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도 아주 많겠죠. 아마도 이 사람의 자산을 압류해서 그것도 우크라이나 준다라는 말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가리는 전체적으로 권력과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올리가리, 이 사람의 재산이 상당 부분 푸틴 등 이 권력가들에게 상납이 되고 있는 그런 연결고리일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제 또 러시아 정부 권력층에서 뭐하냐, 무슨 짓이냐, 석방해라 라고 하는 그런 또 요구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서방과 공존, 그리고 우크라이나 분쟁, 러시아는 지금 이걸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분쟁이라고 하죠. 우크라이나와의 분쟁 이후에 끝나고 나서 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 키이우 정부, 저들을 규제할 논의를 할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적당히 하고 휴전 좀 하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를 무력화시키고 나서 나토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동유럽을 치고 이게 아니다. 공존하려고 한다. 라는 지금 연막 전술을 쓰는 거죠. 자기네들도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자. 라는 것을 이런 문장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푸틴은 러시아 전역의 반유대주의 집회 확산에 대응해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어제 보여드렸던 다게스탄 공화국에서 이 공항을 점거하고 부수고 한 그런 것들을 푸틴이 방송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 황당한 일인데 아니 저거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해서 조치해! 라고 해서 뒤늦게 경찰이 가서 그 시위대 중에서 60명을 체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오몬, 그러니까 내무부의 특수부대인 오몬이 출동해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죠. 그런데 푸틴이 뭐 하는 거야? 하니까 이제 뒤늦게 잡았는데 왜 푸틴은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빨리 처리해. 라고 했냐? 일단 그 서방 세계에 안 좋은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우크라이나의 전쟁 기간 중에 이스라엘은 비교적 중립을 지켰죠. 그런데 자신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전쟁 끝나고 우크라이나를 확 밀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전쟁을 조기 종료가 된다면. 이제 그랬을 때 더 불리해지는 상황.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바로 위에 시리아. 그 시리아의 상당 부분에 러시아가 지금 이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군을 진주시키면서 그 시리아의 이권을 획득하고 있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이 그냥 뭐 다 쓸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분노한 이스라엘군이. 그래서 그 시리아에서 이권 상황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야, 저 좀 처벌해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 이건 현명한 판단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는 오데사 조선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죠. 그 조선소에 오닉스 미사일을 공격했는데 초계함에서 대함 미사일을 쏜 겁니다. 대함 미사일을 배에다가 쏘지 않고 조선소에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닉스 미사일은 이 야혼트, 그 야혼트를 인도는 브라모스라고 이제 또 그 기술 가져가서 개발했고 그런 비싼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오데사에 쏘았다. 그래서 시설 파괴됐다. 그만큼 뭐 지금 지상 공격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하다. 대함 미사일은 대단히 비싸죠. 대함 미사일은 움직이는 타겟을 공격하는 것이니까 대단히 비쌉니다. 가만히 있는 타겟을 공격하는 건 싸죠. 움직이는 건 유도를 해야 되니까 비싸죠. 그런 비싼 미사일을 가만히 있는 민간 조선소를 향해서 공격했으니까 지금 얼마나 타격 자산이 부족한가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죠.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 교육용 F-16을 2주 내에 루마니아 훈련장으로 파견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미그 29 전투기 아주 뭐 3분의 1이나 파괴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야 이거 F-16 급하다라는 생각을 주변에서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F-16 전달에 대한 어떤 그 단계가 차곡차곡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미 하원 대표단이 키우를 방문했는데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건데요. 이 하원 의장으로 새로 선임된 존슨은 이 친 트럼프 성향, 완전히 트럼프계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도와주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것은 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원 의장과는 별개로 민주당, 공화당 이 하원 의원들 대표단이 합동을 해서 키우 방문해서 물론 뭐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었겠죠. 예산 지원 그리고 물자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상군 사령관인 시리스키 상장은 러시아가 바흐무트 전선에서 병력을 강화하고 공세 중이다. 갑자기 또 바흐무트에서도 때리고 있다고 하네요. 참 찔깁니다. 러시아는 쿠판스크 방면에서 공세를 재개했는데 숲에서 패퇴했다라는 거죠. 자, 이 지도를 보면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지도보다 이 북쪽에서 러시아군의 영역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 리만 페레시 숲이 있으면 그 리만 페레시라는 이 글자 쪽으로 좀 더 러시아 영역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밑으로 쑥 내려왔죠. 그래서 며칠 사이에 러시아가 이 루한스크 북부 지역, 하르키우와의 접경 지역, 이 지역에서 상당히 제법 한 몇 킬로미터 진격을 한 것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좀 아쉽습니다. 자, 러시아는 아우디우카 남부 지역에서 공세를 재개했는데 격퇴당했다라는 건데요. 그 지역도 지도를 한번 보면 이 남부 지역에서 여기 뭐 동시다발적으로 또 물론 북부 지역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공세를 했고 다시 화살표가 뒤로 가고 있죠. 패퇴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아주 세게 들어갔는데 패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던 870명의 전사자 그리고 20대가 넘는 전차 등등 해서 대부분 이 지역에서 나왔다라는 거고 어제 그제보다 이쪽 오피트네 있는 이쪽으로 밑으로 쑥 내려갔고 여기는 M30 도로가 거의 뚫렸죠. 우크라이나군이 확보를 탈환을 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 아우디우카에 러시아군이 상당히 많은 전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밀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아우디우카에서 대규모 보병 스톰제트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병을 그냥 인간 방패, 고기 방패해서 계속 밀어넣는 축차 투입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전진을 시키는데 결국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거짓을 하고 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우크라이나 전선 상황 보고 이제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 단체 하마스가 러시아와 이란 등 주변 불량 국가들의 사주를 받아 큰 사고를 치고 버림받는 모양새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현지에서 전해지고 있는 오신트 정보들을 취합해 내린 분석이었는데 이 분석보다 더 충격적인 실상에 대한 폭로가 하마스 최고의 간부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슬람 여러 나라와 단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하마스를 제거해달라며 적들과 물밑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무사 모하메드 아부 마르주크 하마스 정치국 부의장이 현지 시각 10월 31일 밝혔습니다. 그는 아랍권 뉴스 채널 알자지라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해당 발언을 들은 앵커는 크게 놀라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마르주크 부의장에게 해당 발언을 여러 번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마르주크 부의장은 아랍 국가들은 서방 국가들에게 하마스를 제거해달라고 비밀리에 압력을 넣고 있다라며 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점령군들에게 하마스를 제거해달라는 요청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그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마르주크 부의장은 그들은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인다. 서방 세계는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모두 죽이라고 요구하고 있고 아랍 정권들도 비밀리에 하마스를 죽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아랍 세계의 배신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쓰는 폭탄들은 다 아랍 국가들에서 나온 것이다. 아랍의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는 폭탄들도 다 아랍 국가들에서 나오고 여기서 사용되는 지원 물자들도 전부 아랍 세계에서 나온다. 라며 하마스에 무기를 쥐어주고 싸우게 한 뒤에서는 하마스를 죽이도록 서방 세계에 요청하고 있는 아랍 세계의 이중적인 모습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10월 7일 작전을 시작했을 때 우리 지도부는 이스라엘군이 고작 5시간 만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라며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약할 줄 알았다면 수천 명의 저항군을 텔아비브로 보낼 수도 있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개전 초 우리 전사들이 보여준 전과를 보고 헤즈볼라와 서한지구 형제들로부터의 진지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 라며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이 시작된 이후에도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무슬림 극단주의 세력들을 비난했습니다. 마르주크 부의장은 지난주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이란 외무차관을 만나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는데요. 그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마스와 이란, 러시아와 범이슬람 공동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한 아랍 국가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랍 국가들이 입으로만 서방 세계를 비난하면서 뒤로는 하마스 제거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개전 초 자신들이 통제불능의 테러리스트 집단이라는 것을 하마스 스스로 증명하며 이른바 지하드를 위한 명분을 내던졌다는 점, 서방 세계의 군사력 대응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도 강력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량 국가들의 부추김에 사고를 친 하마스,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하마스가 뭐 포옹하고 할 때는 좋았겠죠. 그런데 아니 싸우면 헤즈볼라 레바논에서 내려오고 또 친이란 민병대 시리아에서 골란군 건너고 또 이라크에 카타이브 헤즈볼라 등 해서 여기도 막 건너오고 할 줄 알았는데 왜 다 가만히 있어? 말로만 지금 공격한다 그러고 실제로는 안 해. 그냥 국경에서 깔짝깔짝 로켓탄 몇 발 쏘고 이거밖에 없어. 뭐야? 우리는 지금 큰일 났네. 우리가 속은 건가? 뒤통수 맞은 건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자지라에 출연한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울분을 토했는데요. 무사 모하메드 아부 마르주크 하마스 부의장입니다. 넘버 2죠. 이 사람이 알자지라에서 인터뷰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지난주에 이렇게 모스크바 방문해서 이란 외무차관 그리고 러시아 외무차관 해서 같이 차관급으로 회담까지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논의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러시아도 도와주고 이란도 도와주고 이제 이스라엘 니들 이제 큰일 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아니 자기네들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렇게 싸우라고 하고 부추겼던 주변 무슬림 형제들이 안 도와준다, 안 나서준다 이겁니다. 그걸 지금 알자지라에 폭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가 그런데 지금 시청자들께서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으셨다.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다. 부의장님 말씀이 아랍 국가들이 서방 국가들에게 하마스를 제거해달라고 비밀리에 요청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 비밀리에 점령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표면적으로 그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인가? 그랬더니 이제 마르주크가 죽이고 또 죽인다. 이런 식으로 서방인들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랍 정권들도 비밀리에 무리를 처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 그 외에도 우리가 적을 죽이는 무기, 폭탄들은 아랍 국가들에서 나온다. 아랍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는 폭탄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지원되는 것들도 아랍 국가들에게서 나온다.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불행히도 아랍이 위태롭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확 하면 전 아랍이 뭉쳐서 이스라엘을 마구마구 때려줄 것 같았는데 이 예멘이 탄도미사일 한 발 쏘고 뭐 어제 요격돼 버렸죠. 이란은 뭐 그냥 입만 털고 있고 이라크 여기도 카타이브 헤즈볼라 등 그냥 뭐 총만 들고 뭐 출정식만 하는 것 같고 어디로 온지도 모르겠고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제 친이란 민병대들이 시아파 민병대들이 골란군 바로 그냥 점령하고 확 내려올 것 같더니 가만히 있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렇게 용맹한 것 같더니 여기도 그냥 박격포 몇 발 까작까작 쏘더니 그거로 끝. 그리고는 팔레스타인 정부 자신들의 동료죠. 이제 가자지구에 같이 있으니까 물론 서한지구에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저 하마스 애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뒤로는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라고 폭로 울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인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변했나? 일단 너무 잔악한 짓을 첫날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이 자들하고 같은 편으로 서 있으면 도매급으로 넘어갈 거야. 그러면 우리도 더 위험해질 거야.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꾸란을 매개로 해서 완전히 비즈니스 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비즈니스에서 돈이 안 벌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 자들하고 같은 편이라는 이미지가 더 심각해지면 내 목숨, 나의 이 정권 레짐 체인지 이런 것까지 걱정해야 될 정도니 이건 지금 내가 한 발 빠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해체들 죽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나하고 저들하고 완전히 선긋기에 나서버린 거죠. 나부터 사겠다. 아생연후 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 상태가 됐냐?
미국과 서방 세계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무 세게 나오죠. 특히 이스라엘 완전히 분노했으니까 분노 안 하게 됐습니까? 첫날 그만큼 많이 죽었는데 그것도 여성들이 또 할머니까지 또 어린이까지 그런 식으로 학살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너무 세게 나왔고 미국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 상태 같으면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았는데 항공모함 지금 세 척이나 보내고 괜히 같은 편에다가 이란, 테헤란 레짐 체인지, 이라크 지금 꽃도 한번 못 펴보고 다시 주저앉아버리고 시리아 아사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 납작 엎드려 있죠. 왜? 초기에 바로 그냥 이스라엘이 알 아사드 너 레짐 체인지 해버릴 거야? 참수작전 해버릴 거야? 이렇게 경고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아사드 그달부터는 언론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겁나니까 헤즈볼라 박격포 몇 번 쏘고 끝. 여기도 탄도미사일 한 발 쏘고 끝. 이러니 하마스는 이제 큰일 난 거죠. 제가 어제 오후에 알려드렸듯이 이스라엘군은 와디 가자 그 중간으로 그냥 파고들어서 단절을 시켜버렸죠. 완전히 바다 그리고 장벽으로 이면은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은 바다 그리고 나머지 한 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길을 이스라엘 전차들이 와서 잘라버렸으니 딱 11km와 7km 이 사각형 안에 좁은 사각형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큰일 난 거죠. 굉장히 길게 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어쩌면 중동전으로 확전되지 않고도 빨리 마무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죠.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